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완벽주의 내려놓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만하면 정말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꽁꽁 묶어왔던 생각의 사슬을 하나씩 끊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결국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자존감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오늘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실마리를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메시지부터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떤 거였죠? 우리가 흔히 성장을 위한 노력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자학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이죠. 노력과 자학. 네, 보통 우리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건 그 동기와 결과를 좀 보자는 겁니다. 기준점을 저 하늘 높은 곳에 딱 찍어두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금의 나를 계속 미워하고 부정하는 거. 이건 성장을 위한 건강한 노력이 아니라 현실의 나를 학대하면서 이상적인 허상만 쫓는 뭐랄까 자기 학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나를 향한 건전한 동기부여, 이게 아니고요. 지금의 너는 틀렸어 라는 자기 부정에서 시작되는 거라면 그건 노력의 탈을 쓴 자학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상적인 자기 모습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수록 현실의 나는 초라하고 부족하게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 거대한 간극에서 오는 고통과 자기 혐오가 바로 완벽주의의 가장 어두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력은 지금의 나를 디딤돌 삼아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지만 자학적인 완벽주의는 지금의 나를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려는 약간 파괴적인 욕망에 가깝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강렬한 말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신이 아니다. 네, 맞아요. 처음엔 좀 거칠게 들렸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설명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비난을 받았는데 평범한 우리가 뭐라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만 받으려는 거죠. 그 지점이 완벽주의의 또 다른 핵심을 찌릅니다. 완벽주의는 단순히 나 자신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타인의 평가에 대한 극도의 예민함으로 나타나죠. 나는 절대로 비난받아서는 안 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 이런 욕망이요. 사실 이 생각 자체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교만이라는 단어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는 교만한 태도일 수 있다. 이런 거니까요. 그렇죠. 내가 뭐라고 감히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드는가? 내가 뭐라고 세상의 모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비판을 차단하는 단단한 벽을 쌓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비판은 수용하고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비난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공간을 내 안에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완벽주의의 감옥에서 걸어나오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뭘까요? 그 해답으로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곱더군요. 네. 내가 틀 일이 없어 라고 버티는 건 단단한 자존감이 아니라 위태로운 자존심일 뿐이다. 이렇게요.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능력, 이걸 지적 겸손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적 겸손이요? 네, 이게 높은 자존감과 정신적 유연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실수를 실패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면 불안감만 커지지만 내가 튀녔네, 하나 배웠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실수는 훌륭한 학습 데이터가 되거든요.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라는 관점. 정말 좋네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실수를 하면 자책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등장하죠. 네네. 다람쥐는 도토리를 떨어뜨려도 울지 않는다. 이 문장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귀여우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다람쥐는 그냥 떨어뜨렸네 하고 다시 줍거나 다른 도토리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난 왜 이렇게 멍청할까?
다른 다람쥐들은 다 잘하는데 이러면서 자기 존재를 비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실수들도 그냥 떨어진 도토리 같은 사건일 뿐인데 거기에 너무 거창한 의미를 부여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탈중심화 훈련의 핵심이에요. 탈중심화요? 네, 다람쥐에게는 그게 쉽죠. 왜냐면 도토리를 잘 옮기는 것과 자신의 자존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를 만들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모든 실수가 주인공인 나의 실패 서사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훈련은 나와 나의 생각, 나의 실수를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일어난 사건으로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모든 일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거나 깎아내리는 시험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듣고 보니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생각의 전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도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파격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조언이 하나 있었죠. 뭔가요? 바로 그냥 대충 하세요. 대충 하라고요? 이거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인데요. 보통은 최선을 다해라, 완벽하게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대충 하라니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려다 영원히 시작조차 못하는 분석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요. 한 60, 70% 정도만 준비됐더라도 일단 대충 시작하는 게 100배 낫다는 겁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도 시작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완벽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지만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배우고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결과가 좀 나쁘면 어때요? 고치면 되죠. 틀리면 다시 하면 됩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마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이 말이군요. 기대치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기대를 0으로 낮추면 매일이 선물이다. 네, 기대와 만족의 관계를 저울 이미지로 설명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죠. 네. 기대라는 추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만족이라는 꽃바구니를 들어올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자식에게 100을 기대하면 99를 해줘도 실망하지만 기대를 0으로 낮추면 1만 해줘도 어머 고마워라 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남에게 거는 기대보다 나 자신에게 거는 기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해내야 해 라는 기준선이 너무 높아서 웬만한 성공에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스스로에게 거는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높은 기준을 달성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 기준 자체를 내려놓는 데서 온다는 통찰이 담겨 있는 거죠.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이야기도 있었죠. 넘어진 김에 동전 하나 줍고 일어나면 된다. 네네. 왜 넘어졌냐고 울고불고 자책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기본 원리입니다. 회복 탄력성. 네. 똑같이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상처만 곱씹고 어떤 사람은 에이 똥 밟았네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주변에 혹시 주울 만한 동전은 없나 둘러본다는 거죠. 실패를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기면 트라우마가 되지만 값진 경험으로 재해석하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게 관건이겠네요. 이런 마음가짐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 같은 것도 제안이 됐었나요? 네, 조금 독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매일 아침 절을 하면서 주문을 외워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주문이요? 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나를 낮추는 말을 하라는 건가요?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들 하는데 오히려 나를 낮추라고 하니 좀 의아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낮춘다는 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자기 비하와는 다릅니다. 다른 건가요? 네, 오히려 세상의 중심에 나를 놓는 아집과 교만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가깝죠. 나는 특별해야만 해,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라는 엄청난 부담감을 스스로에게서 덜어주는 의식인 셈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실수투성이의 한 인간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세상의 비난이나 실패가 더는 나를 크게 흔들지 못하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이런 말이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조언도 나왔어요.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이 말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죠. 네, 우리는 종종 남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을 착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건 착한 게 아니라 타인에게 미움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내 가치를 확인하려는 심리적 허기 상태인 거죠. 하지만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내 중심을 지키는 것, 그 선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경계선은 동기에 있습니다. 동기요? 과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미움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거절이 필요할 땐 정중히 거절하고 내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맞추기만 하는 건 나를 타인의 감정에 종속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외부의 공격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비유도 기억에 남아요. 날아오는 돌은 피하면 그만입니다. 네, 맞아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진다고 해서 왜 감히 나한테 돌을 던져? 라면서 분노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만 보라는 훈련입니다. 아, 사실만. 누군가가 나를 향해 돌을 던졌다. 이게 사실이죠. 그가 나를 무시했다. 나는 상처받았다. 이건 나의 해석이고 감정입니다. 그 돌을 굳이 온몸으로 맞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이쿠 하고 피하면 그만이고 혹시 맞았다면 아프네 치료해야지 하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모든 외부 자극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받는 대신에 나와 무관한 사건으로 흘려보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완벽주의의 함정부터 시작해서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 구체적인 실천법, 그리고 단단한 내면을 세우는 법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듣다 보니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이었나요? 바로 나는 나라서 소중합니다 라는 메시지죠. 풀은 풀이라서 아름답고 꽃은 꽃이라서 아름다운 것처럼 나 역시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 세상에 잘나고 못난 것은 없고 그저 서로 다른 모습만 있을 뿐이니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당신은 지금 그대로 온전합니다 라는 문장이 오늘 나눈 모든 대화를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괜찮고 완전한 존재라는 믿음, 완벽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시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힘들 때마다 꺼내서 외워두면 좋을 3가지 주문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틀려도 괜찮다. 모르면 된다.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된다. 이 3문장만 마음에 품고 있어도 어디서든 훨씬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기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겪었던 작은 실수나 잘못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것을 지우고 싶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경험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당신은 어떤 동전을 주울 수 있었을까요? 그 동전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에는 이미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